21세기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쉴 새 없이 신기술을 찾아내고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과학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한반도의 첫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잠들어 있던 우리 역사를 깨우다. 처음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은 자연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체계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시킨 최초의 과학자는 누구였을까? 인류가 최초로 만들었던 도구 석기, 그리고 인류 최초의 기술 혁명이었던 토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대한민국 현재의 시작점이자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시대, 오늘은 석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났다. 오늘 발길이 닿은 곳은 한탄강이다. 한탄강은 큰 여울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어떤 강보다 변화무쌍하고 그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곳은 한반도에 가장 처음 사람이 살았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다. 1978년 처음 발견되어 197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0만 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출현한 건 70만 년 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우리 조상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전곡 유적리입니다. 저는 오늘요, 이곳에 어쩌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과학의 뿌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곳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전곡리 유적은 약 80만 제곱미터 방대한 유적지다. 그리고 전곡리 유적에서는 세계 역사 학설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전곡리 유적에는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발견된 유물을 토대로 한반도 구석기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다. 구석기는 동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박물관 중심부에 눈에 띄는 유물이 있다. 저기는 무슨 도끼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네, 이 주먹도끼. 이거 선사박물관에 오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그때 당시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여기가 그 초현대 그 건물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게 마치 타임머신처럼 우주선처럼 생긴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현재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훅 날아온 것 같은 그런 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뗀석기라는 얘기 듣는데 이거는 지금 주먹도끼가 발견됐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먹도끼는 지금 저희 선사박물관이 지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주먹도끼라는 것이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이쪽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고고학계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고고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박물관이 된 겁니다. 주먹도끼는 서양에만 있고 동양에는 없던 문화라는 학설을 뒤엎은 전곡리 유적.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 분리되며
현무암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6,000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그 석기 중 1970년대 동서양의 석기 시대 차이를 구분짓게 하던 주먹도끼가 발견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0만 년 이전의 유적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전곡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할 때는 50만 년이라는 그 기준 자체, 물론 그 이전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고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전곡리 유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나를 답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석기 시대라는 단어를 처음 쓴 학자는 덴마크의 고고학자 위르겐센 톰센이다. 그의 저서 북유럽 고대학 입문에서 출토된 유물 발달 과정에 따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분지었다. 1860년대 중반에 영국의 그 존 로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석기 시대를 다시 두 시기로 갈랐어요. 그래서 뗀석기가 만들어졌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 그리고 간석기가 만들어졌던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용어는 약 150년 전에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용어의 그 등장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뗀 석기는 돌을 깨뜨려서 만든 도구로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사용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석기 혹은 뗀석기 시대라 부른다.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분포를 보면 북한의 가장 북쪽인 회령부터 내륙 그리고 해안가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에도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존재한다. 바로 석장리 유적이다. 이곳에서도 주먹도끼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이 된다. 금강유역을 따라 유적지가 형성돼 있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석장리도 학설을 뒤집은 곳이다. 1964년 홍수로 인해 석장리 유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후 10년간의 연구와 발굴은 일제 식민지 시대 잘못됐던 역사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는 신석기 시대만 있었다. 그 이전 시기는 없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한국에도 구석기 시대 이래로 선사문화가 전개되었던 무대였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게 이제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사 시대 또는 선사문화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되었고, 석장리 유적의 발견은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증거였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전곡리는 한탄강, 석장리는 금강유역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강을 낀 유적에 발굴되는 것, 바로 석기다. 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물줄기가 발달된 곳에 이제 짐승들이 모여들 것이고, 또 짐승들이 모여들면은 사냥하기에 유리한 터전이 이제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강가나 바닷가를 가서 보면은 거기에 둥글둥글 자갈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또 자갈돌들은 무엇에 쓰였느냐? 구석기인들이 석기를 만드는 돌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가 주변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기 쉬웠던 재료, 돌. 구석기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었을까? 돌과 돌을 부딪혀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구나. 대단하구나. 실제로 이 뗀석기와 주먹도끼를 보니 정교한 모습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우리 조상들의 특별한 과학이 담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석기는 구석기인들에게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먹도끼는 언제 어디서나 꼭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었다. 동물을 사냥하고 손질할 때에도,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주먹도끼는 구석기인들에게 만능 도구였다.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처럼 구석기인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용도 연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래요. 맥가이버 칼. 영어로 핸드엑스라고 하는데 핸드라는 부분에 이제 이런 손잡이적인 부분이 달린 도끼라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잡고 뾰족한 부분은 찌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주먹도끼의 이런 양 옆에 날카로운 주먹도끼 날 부분 자르거나 긁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뒤집어서 이거 자체로도 또 집게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찌르개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멀티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석재의 재질을 보면 한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감이다. 주로 석영, 규암, 편마암, 사암 등이 주먹도끼의 재료가 됐다. 돌로 다른 돌을 깨서 형태를 다듬는 것이 가장 초기의 석기 제작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미 구석기인들은 물리적 힘의 비례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타제 석기를 제작해보면 그 시간은 꽤 오래 걸린다. 날카로운 형태를 잡는 데만도 하루가 걸렸다. 이 고된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낸 것이 주먹도끼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생활상들을 보면 굉장히 원시적이고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당시의 환경에 최적화되고 적응을 하고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을 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석기인들의 석기 제작 방법은 다양했다. 뾰족한 돌로 눌러떼기,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한 간접떼기 등 구석기인들은 점점 과학적으로 도구를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먹도끼 형태는 석기 제작 기술에 따라 점점 정교해진다. 단순히 날카로운 도구에서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한 손에 편안하게 쥘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데 여기서 주먹도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학을 찾아낼 수 있다. 주먹도끼의 그 몸체의 기르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먹도끼를 제작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대칭성에 대한 개념, 일정한 형태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미국의 한 학자는 구석기인들을 암석학자, 지질학자라 명명했다. 그리고 석기인들은 수학자였는지도 모른다. 결국 석기를 갈아서 만드는 형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다. 간석기는 구석기 시대 후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구석기와 다른 돌들을 구할 수 있어서 시작되었다. 구석기보다 무른 돌을 구해 필요한 부분을 갈아 만들게 된 것이다. 간석기가 더욱 정교해질수록 석기인들의 과학적 지식도 더욱 발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석계인들은 구멍이 필요한 곳에는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 회전력을 이용해 가락바퀴 같은 도구를 만들었다. 뗀석기와 간석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석기의 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석재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가공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석기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마제석기도 돌을 깨트린 이후에 최소한의 마연 작업을 거쳐서 석기를 성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제석기라고 해서 완전히 돌을 깨트리지 않고 뭐 100%의 작업 과정이 전부 다 마연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석계인들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바로 순배찌르기다. 순배찌르기는 화살촉의 모양을 하고 있어 도구보다는 무기의 형태에 가깝다. 작고 날렵해 사냥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순배찌르기는 창의 형태로 발전한다. 한반도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그 평가가 되고 있는데, 순배찌르기라는 사냥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순배찌르기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 창촉이 될 수도 있고 화살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냥 도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지면서 그 사냥할 수 있는 동물 대상들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생활 반경이 넓어져서 신석기인들의 석기 형태가 다양화됐다. 그렇지만 기능은 구석기인들과 비슷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어느 시대가 더 발전했느냐는 우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암사동. 이곳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이다. 암사동 유적은 한강변에 형성된 자연모래 제방 위의 대규모 신석기 마을이다. 1960년대부터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터전인 한강. 신석기인들은 한강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동굴에서 벗어난 신석기인들은 움집을 지었다.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과학이 숨겨진 집이었다. 이곳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대규모의 집터가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1925년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암사동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제방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홍수가 잦았다. 그러면은 지금도 도시가 강을 따라서 발전하나요? 그러면 선사시대도 강을 따라서 발전한 건가요? 그렇죠. 그 강이라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이제 그 물고기와 같은 식량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정착하여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와 보니까요, 이 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쪽이 워낙 이제 한강 위역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다 보니까 이제 한강이라는 그런 물적 자원과 식량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의 형태로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암사동 유적지 움집 모형은 원래 크기의 1.5배로 재현해 두었다. 신석기 움집은 불을 피우는 화덕이 중심이다. 주문을 치자면 여기 사는 집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겠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던 그 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화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사용을 했고요.
암사동 유적지는 현재도 발굴 중이다. 기존 유적 외에 또 다른 집터가 발견되었고 신석기 시대임을 알리는 유적 또한 발굴되었다. 암사동 유적지의 범위를 알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또한 한반도 신석기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암사동 유적이라는 게 지금 울타리가 쳐진 거는 지정된 구역이고, 암사동 유적은 사실은 이 일대 한강 옆에 있는 이 모래가 있는 언덕, 이 전체가 다 암사동 유적이죠. 요거는 옛날에 발굴했던 지점보다는 이게 보다 남쪽으로 치우친 이 지점입니다. 암사동 유적지의 움집터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지층보다 아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반지하 가옥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지면과 온도 차로 인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리고 신석기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물이 있는 곳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강가나 바닷가를 중심으로 집을 지어 정착 생활을 했다. 암사동 유적지는 신석기 집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석기 유적이다. 대부분 비슷한 집 모양에 집안에 화덕과 집 밖에 불자리가 있어 화덕이 2개인 형태다. 집집마다 불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또 밖에도 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 안에 꼭 노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조리도 하겠지만은 난방용일 수 있다. 토기 자체도 사실은 이게 구석기 시대 끝나고 정착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토기를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사냥하는 사람 같으면 토기를 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착했으니까 그거로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는 거고, 그게 이제 남아서 오늘날 이제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인 거죠. 이미 구석기 때부터 불은 사용했다. 인류의 생활에서 주요한 수단이 됐고, 불은 인류를 다른 영장류로부터 구별하게 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불을 발견하게 됐을까? 불의 사용은 사실은 인류의 발달 과정 봤을 때는 자연불이 먼저 있었겠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낙뢰가 있었다든지, 또는 비바람이 불어서 이제 나무와 나무끼리 붙어 생기는 그런 자연 생기는 불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실제로 그 불을 가지고서 해봤더니 상당히 인류 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불을 인간은 어떻게 이용했을까? 우선 불로 음식을 조리해 먹었다. 화식은 맛도 좋았고 영양적인 면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화식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켰다. 돌출된 턱과 거대한 이빨은 화식을 하면서 그 크기가 줄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요리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요리 혁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불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든 사람들이 신석기인들이다. 석기가 뛰어넘지 못했던 시대의 원동력은 불의 힘을 빌어 나타난 토기였다. 토기는 화식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였다. 직화 요리법뿐 아니라 토기를 이용한 요리법은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변혁시키는 시대의 전환점이었다. 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토라고 하는 물질을 불에다 구웠더니 이것이 단단한,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토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죠. 토기는 신석기인들에게
야생 곡물과 열매를 또 다른 식량으로 변화시켰다. 식량을 저장하고 요리할 수 있게 한 것. 토기는 도구의 의미를 뛰어넘는 발명품이었다. 요리 혁명. 그 주역은 불과 토기의 합작품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빗살무늬 토기다. 빗의 모양이 토기에 그려져 있어서 붙은 우리말 이름이다. 토기에 찢거나 긋거나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기는 시무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문화다. 토기의 문양에서도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의 창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근에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전혀 그런 무늬들이 나오지 않고 새끼를 꼬아서 그것을 눌러가지고 무늬를 찍는 우리가 이제 승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토기들이 신석기 시대 때 대유행을 하는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가 상당히 독특한 문양과 기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한반도의 토기에는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토기 아랫부분이 둥글어 바닥에 세울 수가 없다. 받침이나 땅을 파고 세워야지만 설 수 있는 토기. 왜 이렇게 만든 것일까? 저희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동아시아에 보이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곧 다 사라지고 밑이 납작한 토기들로 다 바뀝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신석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뾰족미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세울 수 없는 토기. 빗살무늬가 가진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폐총, 조개 무덤이다. 폐총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 유적지다. 이 폐총 속에는 신석기 사람들의 모습이 화석처럼 그대로 담겨 있다. 무엇을 먹었고 어떤 도구를 썼으며 장례 문화까지 수만 년의 시간을 껴안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폐총 유적인 동삼동 폐총은 1929년 일본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신석기인들의 주식까지 알 수 있었던 타임캡슐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동삼동 폐총은 석기시대 생활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 됐다. 특히 이제 뼈로 만든 도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총 자체가 조개가 사유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개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칼슘이 뼈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토양을 알칼리로 만들고 그런 탄산칼슘이 지속적으로 뼈로 만든 도구라든지 기타 유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개 껍데기는 석회질이라는 물질을 지니고 있다. 석회질에서 나온 탄산칼슘이 폐총 및 땅 속으로 흘러들어 그 안에 있는 토기와 석기, 짐승의 뼈 등을 보존해주는 것이다. 폐총이 신석기 유물의 산화를 막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폐총 속 유물이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시대를 막론하고 70만 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 동물의 뼈나 석기 등 다른 시대에도 중첩되는 유물들의 존재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구상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원소에 그 비밀이 있다. 시대를 판정하는 것은 물론 유물을 보고 유물의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의 선후관계를 밝힌다든지 하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절대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
한국지질연구원을 찾았다. 현재 강원도 영원에서 발견된 동물뼈에 대한 연대 측정이 한창이다. 먼저 동물뼈의 시료를 준비한다. 오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시료들이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방사선을 이용해 유물 유적의 절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료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한다. 시료를 연소시켜서 환원 처리하는데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에 분기한 베타 값을 측정해야 하므로 환원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이 중요도로 얘기한다면은 측정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순수한 그 탄소만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만 순수한 탄소만을 얻고 그 탄소를 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얻은 시료에 탄소의 반감기를 재기 위해서 가속기 질량 분석기에 넣고 측정한다. 이때 탄소의 절대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속기 질량 분석기 또한 매우 정확해야 한다. 현재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보유한 가속기 질량 분석기 기계의 성능은 최고로 꼽힌다. 그 동물뼈의 연대는 48,310년 전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 동물뼈는 구석기 시대의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석기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료가 탄생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유물의 시간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역사의 정확한 기원과 당시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생활 및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과학적이고 최첨단에 서 있다.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인 것이다. 비과학적인 연대 추정 외에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은 그런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들 중에서 역사 시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고 또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이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신석계인들은 초기 농경 사회를 막 시작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의 잡곡을 길렀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석계인들은 훨씬 전부터 곡식을 섭취하고 저장했다. 신석기 시대에는 작곡 농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 가장 오래된 작곡은 조화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기장을 재배를 해서 그들이 부족한 식량을 갖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밭농사 위주의 신석기인들이었지만 논에서 나오는 곡식도 섭취했다. 한반도에서 쌀을 섭취했던 것은 구석기 시대였다는 유물이 발견됐다. 물론 농사의 형태가 아닌 야생 벼에서 쌀을 수확해서 먹은 것이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있다. 이것은 청주의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다. 이 벽시가 처음 자라난 건 1만 7천년 전 구석기 시대다. 소로리 벽시를 처음 발견한 건 이용조 교수팀이었다. 습지는 논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 논에서부터 1.8m를 들어가는 쪽에서 까만 그 층을 찾았어요. 그걸 이제 토탄층이라고 이렇게 말해지는데
거기 쪽에서 결국 벽시 한 토를 찾은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벽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 벽시를 연대 측정을 했더니 5020년이라고 하는 연대, 바로 그 연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 연대와 똑같은 시대가 되는 그런 연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벽시 하나가 우리나라의 농경의 문제 아주 큰 어떤 뭐랄까요 충격을 주고 또 소로리 벽시는 외신에 소개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인정받았다. 소로리 벽시가 놀라운 것은 벽시의 발견보다 도정을 해서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벼를 석기로 갈라서 쌀을 꺼내 먹은 흔적이다. 발견된 돌연모에도 벼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먹거리로 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썼으니까 그렇게 했고 했는데 여기 단계에서 농경 단계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이전 단계고 우리가 말하는 농경의 단계는 이제 재배별을 만들 때가 이제 농지 어떤 경작 행위가 있어가지고 만든 것이 농경 단계고. 한반도에서 경작했던 작물은 조와 기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섭취를 한 것은 벼도 있고 아마도 다양한 곡물들이었을 것이다. 섬세한 간석기의 발달로 땅을 파는 석기와 곡식을 베거나 도정할 수 있는 섬세한 석기와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에서도 조개 무덤 폐총이 발견됐다. 신석기 시대 폐총으로 잡곡 농사를 지은 유적도 함께 나왔다. 신석기 시대 이미 한반도의 섬에서도 농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석기, 골각기 등이 출토됐으며 토기도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먹거리로 이용했던 다양한 해산물도 폐총 안에서 나왔다. 초기 농업사회를 이루던 신석기인들에게 식량을 구하는 주요 경로 중 큰 부분을 차지한 건 어로였다. 신석기인들에게 어로는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양한 생선 폐총이 발견되면서 한반도 석기인들의 수준 높은 어류 및 자연과학 지식을 알 수 있다. 가장 가학적인 게 보고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고에는 신경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조리를 하는 게 보고열인데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보면 여서도도 그렇고 노래섬에서도 그렇고 전국 어디든지 신석기 시대 폐총 보면 보고뼈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고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미 처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다. 예술 행위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동삼동 폐총에서 발견된 신석기 토기다. 그런데 이 토기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바로 사슴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고 낯익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생활 및 주술 행위를 바위에 사실적으로 새겨뒀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암각화를 청동기 시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했다. 암각화에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 모습부터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눈을 사로잡는 동물이 있다. 우리나라의 암각화는 대표적인 것이 반구대 암각화를 들 수 있는데 그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간접 자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종래에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 이제는 신석기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삼동 폐총에서 출토된 토기애가 사슴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하고 방구대 안각화에 그려진 사슴 그림하고 유사해요.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토기의 사슴 문양을 다시 보자. 다시 한번 암각화로 가서 사슴을 자세히 보자. 두 사슴을 그리는 기법이나 형태가 닮았다. 토기 자체는 신석기 토기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구대 암각화의 그 사슴 문양의 것과 공통된다고 본다면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반구대 암각화는 시대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시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두루봉 동굴유적. 대표적인 구석기 석회암 동굴유적으로 구석기 시대 동물과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 석회암 동굴은 패총과 같이 탄산칼슘으로 인해서 뼈와 동물, 식물들까지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중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흥수아이라 부른다. 이 인류 화석은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어린 나이의 뼈 화석이다. 약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에 속한다. 이 화석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구석기인의 이동과 우리 조상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용조 교수팀이 두루봉 동굴을 조사한 결과 오리나무로 불을 피웠던 자리와 사슴을 잡아서 화식을 했던 흔적 등을 찾아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훌리크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꺾어진 데 나오는데 거기서 있는 데서 이제 이런 여기 부분에서 진달래 꽃가루로 확인된 진달래 꽃가루가 157개나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서 그럼 거기다가 진달래 꽃을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나 또는 구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미의식 같은 것이 그 당시 사람들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한반도 우리의 첫 조상들은 지금의 우리만큼 이성적이었을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오늘 한반도의 선사지대 실제로 다녀온 기분입니다. 시간 여행이라 해야 할까요? 수십만 년 전의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현대에는 수많은 공통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과학이라는 매개체 때문인데요.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방법은 과학을 발견해내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석기시대에서 시작된 과학이었다는 것을 말이죠.